맞춤을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원단 선택과 그리고 체촌, 사이즈를 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디자인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후 사이 1차 가봉이 진행이 됩니다. 가봉은 이제 옷을 입어보고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죠. 이제 맞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봉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제 2차 가봉을 하냐 아니면은 바로 이제 완성이 되냐 나뉘어지는데 요거는 1차 가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율을 하죠. 수정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가봉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제 사실 수정 부분 거의 없다면 바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주일 열흘 후에 뭐 가봉을 한 번 더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상담 1차 가봉, 2차 가봉, 완성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완성하고 나서도 이제 좀 수정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얼마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최소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최소 한 달인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딱 입어야 될 날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은 순수하게 작업이 되는 기간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손님들 중에서는 그 일주일에서 열흘 텀 가봉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여유가 많으면 더 좋다. 일단 진행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안고 가시면 되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비접착, 접착 이런 개념도 있고 수제냐 반수제냐 이런 개념이 또 따로 있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왜냐면 또 이 방식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비접착이고 비접착으로 옷을 맞춘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시간은 걸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접착은 좀 더 빨리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예복을 준비해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이 방법 제안을 3가지 정도 해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이제 촬영 때 이제 대여복 하나와 맞춤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본식 때 턱시도를 입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촬영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뭐 약간 화려한 턱시도라든지 아니면 좀 맞추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옷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이제 맞춤 옷은 턱시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턱시도라고 하면 이제 턱시도를 아예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턱시도로 연출된 옷을 입고 나중에 이걸 리폼을 하면은 일반 수트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식이 되면은 이제 또 그 턱시도로 맞춰두면 한 번 다시 또 입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리폼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요게 일단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장 비중이 높은 무난한 방법 방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이제 대여복 이제 촬영 때 쓰는 거는 이제 그냥 하나 픽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턱시도를 이제 촬영 때 입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식 전에 리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식 때는 투피스 그냥 일반 수트로 입고 연출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예복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끼를 하나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맞출 때 제가 입은 옷을 베스트를 맞춰서 연출하면은 또 턱시도로 입은 거랑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베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확연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실 투피스와 쓰리피스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맞아. 투피스라고 하면 우리 이게 바지와 자켓 한 벌을 이제 투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쓰리피스는 그 투피스에서 베스트가 추가된 맞아요. 그런 형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는 조금 뭐 범용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나중에 계속 입을 옷으로서 좀 활용하기 조금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좀 안 맞추는 비중이 적긴 한데, 근데 예복으로 한번 그런 더블도 맞춰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도전해볼 만해요. 저는 전적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워낙 더블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괜찮은 게 어쨌든 예복 맞추고 나서 잘 안 입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옷장에 넣어놓고 이제 정말 병두사 때만 가끔 입으시는 있잖아요. 분들이 근데 있어요. 가끔 더블 입어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뭐 막상 또 입었을 때 그렇게 뭐 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블로 연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예복을 이제 맞추는 이제 스타일이. 정의를 하자면 이제 턱시도 형태로 턱시도 입고. 제작을 하는 거. 맞아. 두 번째는 이제 쓰리피스. 쓰리피스. 그리고 마지막은 더블 블래스틱. 맞아.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맞춤을 하게 되면 이제 원단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처음 순서는 원단 선택인데 사실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면 엄청 중요한 거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고민 안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샵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사실 이게 일정 수준의 이상의 원단들 이제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엄청 저급을 이제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예산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선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원단 가격대를 고르는 건데, 그 합리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하는 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인을 하고 있는 원단들. 근데 그런 원단들이 대체로 이제 그 샵에서 좀 주력으로 쓰는 원단들이어서 그만큼 이제 옷이 사고율도 적고 안전적으로 검증된 원단들의 뜻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요. 일단 어느 정도 그 샵에서 예산선을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가격 추천을 받아서 고르시면은 사실 너무 이제 뭐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골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이제 그 추천 받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단지 이제 원단이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 원단 나눠지는데 특성이 좀 다르죠. 그 부분.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샵에 가셔서 이제 원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만들어진 옷을 보고 비교하시면은 딱 확연히 차이를 느낄 텐데, 모든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영국 원단들이 좀 거칠고 매트하거나 좀 투박하거나 좀 중량감 있는 원단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탈리아 원단은 좀 더 부드럽고 광택감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드레이프라고 하죠. 조금 이제 커튼이 이제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것처럼 옷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 원단들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사실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원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반대로 또 다른 원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꼽자면은 이제 영국 원단들은 이제 내구성이 좋은 거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옷을 이제 만들기에도 좀 좋은 장점이 많죠. 왜냐면 이제 우는 게 없으니까 이게 좀 확률이 적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이제 옷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깔끔한 느낌을 주긴 좋아요. 그런 군더더기 없는 느낌. 근데 이제 이탈리아 원단들은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좀 주름 복원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영국 원단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도 대신에 좀 가볍고
그리고 이제 체온감이 일단 가볍고 광택감이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죠.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단 선택은 어쨌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건 인생의 진리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건 원단뿐만 아니라 맞아요. 모든 것들은 가격과 퀄리티는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원단은 뭐가 있죠? 뭐 홀랜드 젤리, 뭐 해리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고급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스카발, 스카발도 뭐 사람들 잘 모르는 뭐 HL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테일러샵마다 취급하는 원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원단들을 사실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이제 보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워낙 모든 많으니까. 것들을 비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것들을 항상 봐오잖아요. 원단을 만지고 취급을 하니까. 맞아요. 어떤 원단이 이분한테 어울리는지, 뭐 좀 더 만족도가 있을 만한 원단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대화를 나눠 보면. 사실 그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테일러 분이나 그 상담하는 직원분께 경험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봐서 보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어떤 게 좋았는지를 듣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천하는 뭐랄까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추천되는 걸 보고 결정한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업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경험했을 때 좋았던 원단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구하면은 한방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이 되게 그렇게 신용 있는 분야에 하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좋은 만족하실 만한 원단들을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사실 뭐 고민을 하실 부분들은 이 색감이라던가 이 터치감도 직접 만져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추려서 한번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그 정도만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단을 고른다는 거는 이제 원단 브랜드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원단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대가 나눠지고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데 사실 이제 원단 브랜드가 달라져도 그 안에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이나 뭐 패턴 이런 게 구성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영국 쪽 취향이냐 이탈리아 쪽 취향이냐 이걸 먼저 조금 기준을 잡고 개인적으로 잡고 그래서 원단 브랜드를 이제 결정하는 게 사실 원단을 고르는 개념이죠. 저희가 지금 간과한 게 국내 원단을 빠뜨렸어요. 국내 원단. 국내 원단은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원단 한 종류로 그냥 포함시켜서 많이 말씀을 물성이 비슷하니까. 그쵸. 근데 단지 좀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광택감이 좀 많이 도는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인기가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좋고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 국내 원단도 굉장히 좋은 원단들이 많아요. 상질의 원단들이 많은데 이 상대성이 작용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예를 들어 특정 원단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뭐 괜찮을 것 같아요. VIP를 예로 들면 VIP가 이제 100% 그렇죠. 쓴 거죠. 네, 100% 승모인데 JMOG 원단이죠. 이 JMOG 원단들 중에서도 컬렉션들이 많이 나뉘잖아요. 많이 나뉘는데 그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VIP도 굉장히 상질의 원단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상질 원단. 왜냐면 그 원사 자체가 이제 호주산 양모이기 네. 때문에 뭐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원단에 대해서도 사실 나중에 심도 있게 좀 다룰 예정인데 뭐 일단 이제 광택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형언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좀 인위적인 코팅이 된 듯한 그런 느낌들이 강하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고급 브랜드 이탈리아 원단에서 그런 게 있어요. 또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젤모직 원단은 그런 어떤 특정 이탈리아 브랜드 느낌을 좀 표방해서 만든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추세로서는 이제 광택이 너무 많은 것들은 사실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국 원단 인기가 좀 상당히 높아요. 네. 일부러 그걸 찾아오신 분, 그거 보여달라고 이제 맞아요.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심지어 이제 원단 브랜드들을 또 많이들 또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직접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보셨다는 가정하에 전혀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오신 분도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뭐 원단은 이 정도쯤에서 한번 마무리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핏이나 이제 디테일에 관한 설명인데, 이런 실제로 이제 옷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가봉을 통해서 이제 가봉이란 걸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조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지 이제 처음에는 어떤 느낌으로 갈지 방향성 정도만 정하고, 근데 물론 이제 처음 맞추면서 샵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걱정이 되겠죠. 이 옷이 내 옷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나랑 잘 어울릴지. 그래서 그나마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샵에 이제 뭐 가장 자기랑 비슷한 치수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가늠만 해보는 방법이에요. 맞춤이란 건 원래 이제 당연히 그런 몸에 맞춰서 나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랄까 옷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춤이란 건.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가봉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잖아요. 미용실에. 근데 내가 어떻게 머리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잘라봐야 알 수 있지. 요즘 어플이 나오더라고요. 어플. 아, 이게 대조해보는 거. 대조해보는 어플. 하지만 그래도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그냥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인 거지. 감을 잡는 거지. 원래 이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샵마다 조금 특색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완성되어 있는 옷들의 사진이라든지 실제로 만들어지는 옷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봉을 통해서 그때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플한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샵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복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취향에 맞춰서 소매기장 바지 기장을 줄이지만 뭐 조절을 하지만 옷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진 않잖아요. 사실 맞춤도 원래는 그런 개념이 더 가까워요. 근데 좀 얘기가 조금 이것도 길어지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저게 지금 설명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 믿고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그리고 만족스러운 옷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옷이 이제 완성됐을 때 정말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맞춤 양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이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제 간혹 뭐 맞춤 양복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인식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잘 알고 가야 된다라는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말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이 바탕이 된다면은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고 사실 즐겨주시는 게 즐기시면 그 맞춤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은 또 그런 마인드가 맞아요. 그게 저도 가끔씩 뭐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 맞춤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로 치면 되게 귀족
스러운 문화예요. 옛날에 이런 그 양복은 맞춤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옷을 맞춰 입는다는 게 정말 그 정말 소수 계층, 그 상위 뭐 귀족 계층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대에서는 이제 누구나 이제 접해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죠. 네. 단순히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저는 이런 게 되게 고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중에 이제 가공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아마 테일러나 이제 담당했던 상담했던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바지 기장, 소매 기장, 뭐 핏 같은 걸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어떤 이미지를 이제 완성됐을 때 이미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가봉을 하면서 그런 걸 나는 바지 기장이 좀 브레이크 걸린 게 좋다. 소매 기장이 셔츠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깊게 제 생각에는 뭐 제한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처음 맞춤하는 사람이 기준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복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건 부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셔츠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같이 준비할 셔츠도 이제 맞춤으로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네. 셔츠는 이제 따로 가봉 과정이 없이 이제 바로 완성이 되는 뭐 그런 개념 뭐 바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셔츠를 이제 비스포크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셔츠 전문점에서 사실 하는 거고 뭐 비스포크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좀 논외로 쳐도 될 만큼 가격도 엄청 높고 배제를 하고서 네. 좀 얘기를 할게요. 네. 턱시도 형태의 셔츠와 일반 셔츠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턱시도 리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수트를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투 버튼의 기본적인 투피스 수트를 맞춘다고 쳤을 때 이제 사실 이 깃에다가 그 실크가 공단이라고 일단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연 실크는 아니지만 이제 세팅. 인조적으로 만든 그 실크 느낌의 소재가 있는데 그걸 더 씌워서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다 더 그 바느질을 더 씌워서 제작을 하고 단추도 이제 싸게 단추라고 하죠. 같은 이런 공단 소재로 만들어진 단추를 이제 달아서 턱시도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셔츠도 마찬가지로 깃을 이 셔츠 칼라 그리고 이제 윙 칼라라고 해서 그 보타이 전용 모양이 있어요. 모양 셔츠 칼라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바꿔드리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 단추도 교체를 해드리고 그리고 깃도 아예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턱시도 리폼의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 턱시도 카라를 윙 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카라 형태로 입을 수 없으니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이제 모든 예식들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자켓과 같은 개념으로 리폼 서비스 받으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시적으로 그 예식 때만 잠깐 턱시도라는 그 착장으로 연출했다가 바꿔드리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탈부착 서비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검정색으로만 작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일단은 검정색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근데 뭐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예복으로 가장 많이 하는 뭐 감색 어두운 네이비나 아니면은 차콜 그레이 이런 컬러에는 검정색이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타이나 커버밴드라고 이제 턱시도에 같이 쓰이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검정색으로 사실 맞추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컬러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화이트 타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검정색을 가장 권해드려요. 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턱시도 카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컬러로 진행을 하고서 보타이를 착용을 하면 안 되냐. 물론 됩니다. 그래요. 이제 셔츠에도 그 보타이를 한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윙컬러 셔츠. 그 일반 뭐 레귤러나 와이드 셔츠 컬러 모양의 보타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또 구두에 관해서도 가끔 질문을 하시죠. 있죠. 네. 구두를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구두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정 색상의 옥스포드 형태의 일단 디자인을 고르시면 제일 좋다. 디자인은 그렇지만 구두의 퀄리티가 사실 너무 또 떨어지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수트랑 이제 구두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보여서 갑자기 수트는 정말 고급스러운 비접착 수트인데 신발은 갑자기 저기 뭐지 지하상가에서 산 듯한 그런 구두를 매칭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습이 그렇게 안 좋겠죠.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죠. 쉽게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트를 정갈하게 딱 차려 입었을 때 완성을 딱 끝맺음을 시켜주는 건 어떻게 구두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래서 구두도 브랜드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고르실 때 또 이제 수트가 비접착, 접착 얘기하는 것처럼 구두도 이제 구디어 벨트 제법, 뭐 시멘티드 제법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해서 구디어 벨트 제법에 그냥 검정색 옥스포드로 화려하지 않은 신발을 구비하시면은 충분히 뭐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키높이를 좀 계획을 하신다면 사실 예고 키높이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맞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뭐 진행하는 이런 맞춤 구두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입 브랜드 구두의 이제 퀄리티보다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키높이를 계획하신다면은 뭐 디자인을 일단 그래도 좀 검정 색상에 최대한 검정 색상에 좀 끈으로 묶는 이제 포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고르시고 맞춤하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굽에 따라서 바지 기장과 통을 조금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가봉할 때라든지 그때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구두를 준비해 오시면 더 좋겠죠. 가장 나이스하죠. 네. 좀 번거롭겠지만 준비해 온다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 구두랑 같이 이제 맞춰서 바지 기장과 바지 통 이런 거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시면 좋고, 아니시면 얘기라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가봉을 할 때. 사실 뭐 포멀한 구두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뭐 그런 액세서리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보타이나 커버밴드는 구두는 따로 뭐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구두도 아마 대여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도 대여 서비스가 있긴 한데 뭐 이것도 일회성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구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는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타이나 커버밴드 정말 이제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 개인이 구비하고 있는 품목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타이랑 커버밴드 같은 것들을.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3피스 룩을 연출하는 분들은 보타이 대신에 그 넥타이. 은혜색 타이가 있어요. 그런 건 저희는 따로 대여를 해드리는데 그런 걸로 연출하시면은 또 상당히 멋있습니다. 3피스 룩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뭐 이 턱시도 얘기하고 포멀한 뭐 이런 아이템들 책장에서 얘기했는데 포멀웨어라는 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낮 예식과 밤 예식 그 시간대 나눠서 낮 시간과 밤 시간 나눠서 입는 착장법이 다르고 그 입는 옷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닝 코트, 이브닝 코트, 네 이브닝 코트 있는데 이브닝 코트는 뭐 테일 코트라고 해서 이제 연미복을 얘기하죠. 그런 사실 턱시도는 그런 예복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입는 옷 중에서 이제 모닝 코트, 밤 이브닝 그 시간대에 입는 옷의 준예복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사실 턱시도 제외하고 나머지 옷 착장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일도 없고, 이제 뭐 그걸로 이제 예복을 맞추는 분들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깊이 있게 사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예복이란 거를 포멀웨어보다는 이게 웨딩 수트라고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제 위해서 입는 옷.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쭉 입는 옷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멀웨어라는 개념보다는 웨딩 수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예복을 사실 정해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예복에 관해서 이렇게 다 영상을 일단 찍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네요. 그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많이 좀 이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해 나가면서 좀 더 발전해 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첫째부터 내볼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저희가 이런 콘텐츠 네네, 제작을 기획을 한 거예요. 네, 기획을 한 건데 이제 전달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궁금한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 거는 이제 뭐 따로 뭐 저희 매장 쪽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댓글이나 따로 이 클립에 관한 뭐 리플을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최대한 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봐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